자, 2016년 3월에 고등학교 1학년 상대로 나왔던 학평 사회지문인데 우리 사회 교재 첫 지문이니까 2020년 기준 교재 첫 지문이 요거니까 일단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할게요. 요건 자세하게 하고 앞으로는 조금씩 더 간소화되고 딱 필요한 것들만 다루는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일단 문단은 4개고, 자,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대요. 이를테면 기능은 만족스럽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가격은 만족스러운데 기능은 그렇지 않다거나, 아무튼 간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흔히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접근 갈등이다. 이는 둘 이상의 바람직한 대안 중에서, 그러니까 텔레비를 사야 되는데 A TV도 있고 B도 있고, 핸드폰이라고 해도 됩니다. A 폰이 있고 B 폰이 있는데 G라고 합시다. 아니면 S라고 해도 되고요. 이 둘 중에 I라는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뭘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이때 판매자는 대안들을 함께 묶어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겪는 접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데, 이건 뭐지? 두 개를 전부 다 줘버린다는 건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건 해소 방안을 완전하게 알려준 건 아니지만은 이건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가능성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해소 방안이라고 써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 지문 정리를 하는 게 어려우면은 이런 어떤 이름 있죠. 큼지막한 이름, 가장 그 지문에서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이름, 그것을 가지고 지문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문단 정리를. 그리고 다른 대안들을 함께 묶어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의 대안만을 선택해야 했던 경우, 두 가지 핸드폰 다 쓰고 싶었는데 하나만 썼어야 됐어. 이게 난 아직도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었던, 나는 갤럭시를 선택했는데 아이폰을 쓰지 못했던 게 아직도 너무 한이 맺혔어.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불편함을 없애려고 해요. 이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딱 봐도 얘가 좀 주인공 같은 느낌이죠. 2번 문단에 아직 정리는 안 하고, 자,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자신이 한 행동과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는데, 내 생각이랑 내 행동이랑 일치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긴장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덩치 엄청 크고 이빠이는 일본말, 아무튼 간에 근육 엄청 많고, 그리고 뭐 진짜 건달 조폭 같은 사람을 갖다가 대면은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 맘대로 다 갖다가 때려 부수고 막 화내고 소리 질렀어야 됐는데, 앞에 저런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그거 못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행동,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한 행동, 두 개 사이에 괴리감이 있죠. 그 사람은 인지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행동과 일치하지 않아서 심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싸움 잘할 것 같은 무서운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또 화를 내려 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또 일치시키려 해요. 그렇다면은 제품을 구입한 행동과 제품 구입 후에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 는 생각 사이에 인지 부조화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하고 이미 구입을 했잖아. 그쵸? 근데 아씨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둘 사이에도 구입을 한다는 행동과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이에 괴리감이 있죠. 그냥 인지부조화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지부조화 극복 가능성 극복에 대한 언급 정도? 그래서 인지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소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은 제품, 그러니까 내가 산 제품이 있고 안 산 제품이 있는데 걔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 제품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혹은 장점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를 그거라 그래요. 요런 행위를 신포도 이론이라 그러는데, 어떤 여우가 이거 그냥 옛날 우화 외국 우화 이런 데서 있었던 건데, 어떤 여우가 여우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길을 가고 있었는데 포도가 엄청 예쁘고 보라색 엄청 새카맣게 잘 익었어. 거의 새카매 보일 정도로. 그래서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침이 막 줄줄 흐르는데 자기 키가 닿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잖아. 그냥 너무 먹고 싶잖아. 이 둘이 지금 부조화를 일으켰지. 내 생각은 너무 먹고 싶은데 실제로는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우는 그 긴장감, 그 둘의 괴리에서 오는 긴장감, 여기서 말했죠. 심리적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녀석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장점을 무시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정말 맛있어 보이는 그 느낌, 정말 향기로움, 그것들을 무시하고 단점을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저거는 분명히 맛있지 않고 신포도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포도 이론이라 그러는데,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깎아내리려는 좀 그런 행위를 신포도 이론, 신포도 행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나중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있어 보이게. 자, 그래서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신포도 이론을 찾지만은 세모치고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구매 행동을, 그러니까 모른다고 너무 많이 밑줄 긋고 체크해봤자 어차피 모르는 게 더 복잡해지게 보일 뿐이니까 절대로 체크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체크나 밑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구매 행동을 그러면 잠깐만 말을 하다가 또 생각나겠네. 아무튼 그러면은 어떻게 체크 안 하고 밑줄을 그렇게 안 찍고 그렇게 해야 집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읽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신이 글을 현재 잘 못 읽기 때문에 억지로 밑줄 긋고 억지로 동그라미를 막 쳐야만 읽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 정도가 엄청 가장 깔끔한 정도인데, 요것보다 조금 더, 요것보다 한 1.5배 정도까지는 체크와 밑줄을 해도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죠. 그쵸? 어려운 지문, 잘 이해가 안 되는 지문, 그거는 뭐 시험 때 한 지문에 배정된 시간이 얼마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려서 돼요?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상태로 문제만 계속 풀다가 시험 때 들어가면은 점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란 말 너무 많이 하고 있네. 내가 진짜 내 독해 실력이나 내 문제 푸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느리게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걸음마와 달리, 지금 이건 그러니까 걸음마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잘 해야 실제로라 그랬네. 시험에 들어갔을 때
달리기까지 잘할 수가 있겠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살짝 건너뛰면서 읽어도 되고, 문제만 보고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먼저 보고 이건 문제만 봐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문제를 먼저 보고 풀어도 되는 거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서 정보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발췌하는 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이거는 지문을 읽고 흐름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흐름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판단, 그런 식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너가 글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아는 상태가 돼야 된다. 최소한 달리기를 시도할 정도는 돼야죠. 그쵸? 그래서 이걸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좀 이따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이걸 하고 나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잘했어, 내가 산 게 잘했어 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나는 선명한 선택을 했어, 나는 실수한 게 아니야. 그래서 특히 자동차나 아파트처럼 고가의 재화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구매 직후에 인지 보조화가 심화돼요. 이거 말고 다른 데 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나는 구매를 했으므로 인지 보조화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더 크게 나타나죠. 해소하려는 노력은 뭐예요? 바로 위에서 말했던 상대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상대의 장점을 무시하거나 내가 잘했어 라고 지지하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이때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선택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매체보다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광고로 인해서 내가 구매를 합리적으로 잘했어라는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로 당신의 로얄 라이프 막 자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이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러한 것들도 있고 이러한 편의시설, 이러한 관리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구체적인 정보, 어떠한 원자재를 썼고 어떠한 구조물 골조를 썼고, 그래서 집이 평균 다른데 평균 온도 차이가 실내 실외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고 보온 기능은 어느 거고 방향은 어느 정도로 돼가지고 냄새가 안 나고 하수구는 어떻게 됐고 배관은 어떻게 설계가 됐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영상보다는 출간물이 좋겠죠. 잠깐 펴볼게요. 이 밑줄 친 데 있는 문제가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전략화상회의에서 실제적인 정보가 아닌 새로운 자동차 출시 임박한 다른 자동차 광고를 하는 뜬금없는 의견을 놓는 놈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2번. 자, 아무튼 간에 질문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 산문단은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그러니까 극복은 결국은 산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지부조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인지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해소 방법, 아니면은 그냥 인지부조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대처를 하는가 라고 물음표로만 가능성을 열어놔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나는 알고 있잖아. 그치? 나는 읽으면서 확인을 했으니까 나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단.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광고를 탐색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효과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구매 후 광고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구매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이나 만족을 심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차가 좋아. 이 회사가 좋아. 다음에도 이거 살 거야.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충성심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구매 후 광고는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긍정적인 입소문을 확산시켜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그 문제에서, 그림 문제에서 사람들 의견 나누는 회의하면서 하는 문제에서 나오고 있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따라서 기업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소비자와 제품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 자, 이 3문단에서 화살표를 친 다음에 광고와의 관계라고. 인지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소비자들이 하는 행동과 기업이 하는 광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굳이 화살표를 안 하고 소비자와 광고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바꿔도 상관없어요. 광고를 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라고 해도 되고요. 하지만 광고라는 핵심 단어는 사실은 들어가긴 해줘야겠죠. 각 문단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게 하세요. 이 문단에 나온 단어가 이 문단 정리에 한두 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걸 그대로 읽어봤을 때 그 말이 되는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접근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를 판매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여기서부터죠. 접근 갈등을 해소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된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대안만을 선택해야 했던 경우에는 소비자 마음속에는 인지부조화라는 게 일어나게 돼. 그게 일어나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광고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제품과의 관계를 구축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지문을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 처음 문제 풀려고 독해했을 때 이것과 비슷하게 흐름을 잡았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항상 문단 정리한 후에 항상 그 질문을 해서 내가 처음 읽었을 때 어떻게 했더라?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